시작을 해볼까요? 제가 한 분 한 분 질문 읽어드리면서 한번 얘기를 이어가 볼게요. 질문부터 읽어드리겠습니다. 현재는 회사의 비수기 시즌이라서 단순 반복 업무를 주로 하고 있는데 이런 경우는 어떤 식으로 생산성 관리를 해볼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이렇게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제가 이제 책에서도 썼지만 모든 서비스는 성수기와 비수기가 구분될 수밖에 없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핫팩이나 아이스팩처럼 내가 계절마다 필요한 아이템도 있는가 한 반면 우리 지금 바로 앞에 앉아있는 이런 책상, 의자 이런 것들은 이제 인테리어 업체들이 연초 봄마다 대대적인 프로모션 같은 거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 소비자들이 어때요? 가구 같은 걸 바꾸려면 지금이다 이런 인지가 되겠죠. 가장 쉬운 예로 우리 빼빼로데이나 이런 것들도 브랜드들이 이때 빼빼로 사세요 라고 신호를 주는 거잖아요. 이게 타이든 자이든 모든 산업은 성수기와 비수기가 있습니다. 내가 365일 내내 성수기처럼 일하는 건 사실 어리석은 거예요. 사업이 마라톤이라면 그 안에서 일하고 있는 직원들도 전부 다 완급 조절을 해가면서 일을 하는 것이 되게 중요하겠죠. 실제로 사업을 굉장히 탄탄하고 안정적으로 경영하시는 분들, 대표님들 만나서 얘기를 좀 나눠보면 성수기 때 루틴과 비수기 때 루틴이 나눠져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이거는 굳이 제 개인적 얘기를 하지 않고 그냥 우리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기업들 얘기만 봐도 너무 자명한 사실인데요. 우리가 보통 4박 5일씩 일주일씩 끊어서 나가는 휴가를 보통 여름에 나가죠? 왜 나가는 거예요? 회사가 그때 나가라고 해서 나가잖아요. 근데 우리나라 계절이 여름에 휴가 가기 좋은 계절도 아니고 나가면 고생만 하는데 왜 회사들이 이렇게 장기간 휴가를 여름에 주냐면 그때가 가장 손이 많이 놀아도 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여러분들 휴가 나간다 그러면은 당장 누구부터 눈치 보여요? 내 옆자리에 있는 동료들부터 눈치가 보이죠? 이렇게 바쁜데 휴가를 쓴다는 그런 죄책감도 들고 보통 대부분 산업 사이클이 이제 연말로 가면 갈수록 바빠지고 봄을 지나 여름 때 가장 손이 놀게 됩니다. 경영을 잘 하시는 그리고 사업에서 조직화가 잘 되어 있는 회사들은 비수기 때는 쉬엄쉬엄 일하면서 체력도 회복하고 성수기를 대비하는 지금까지의 마케팅 전략을 다시 한번 점검해보고 미리 준비하는 시간을 가진다거나 아니면 성수기 때 내부의 역량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비수기 때는 훈련이나 실험 같은 걸 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성수기 사이클과 비수기 사이클 각각 다른 루틴을 가지고 있어요. 대표적으로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마케팅 대행사? 제가 마케팅 대행사 출신이니까 또 한번 얘기를 나눠보면 마케팅 대행사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연말에 이제 경쟁 PT라는 걸 합니다. 기업의 임원들이 쭉 자리에 배석해서 기업이 처한 문제에 대해서 저희가 전략을 발표하고 심사를 받아서 가장 이제 좋은 해결책을 제시한 회사에다가 그 마케팅을 의뢰하는 그런 행사를 경쟁 PT라고 하는데요. 이게 연말에 보통 많다 보니까 많은 마케팅 대행사들이 이걸 연말에 어떻게 계약을 수주하냐에 따라서 이제 한철 농사를 짓고 못 짓고 이런 것들을 결정하게 돼요. 그러니까 1년 동안 먹을 수 있는 먹거리가 연말에 하는 이 경쟁 PT에 달려 있다고 볼 수 있는데요. 이게 그렇다면은 가장 중요한 영업 활동이잖아요. 그 대행사한테. 근데 어떤 대행사는 성수기 때, 비수기 때 루틴이 구분이 없고 그냥 365일 내내 얼레벌레 일에 매몰돼서 일하다가 성수기 때 경쟁 PT가 있을 땐 원래 하던 사람이 똑같이 PT 준비를 해서 또 비딩을 해요. 근데 그 사람이 떨어지고 나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 그 회사는 앞날이 암담한 거죠. 그것 때문에 이제 다른 회사들은 어떤 준비를 하냐면 비수기 때 지금까지 우리가 제안했던 프리젠테이션을 쫙 리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프리젠테이션 역량이 없는 직원들을 이제 쪽 시간을 내서 시뮬레이션 같은 것도 하고 코칭도 해주고 이런 훈련을 하는 거예요. 비수기 때. 비단 마케팅 대행사뿐만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처한 산업 환경이 일반적인 소비재를 다루는 사업이라고 하더라도 똑같아요. 그거. 예를 들어서 제 눈앞에 있는 게 키보드가 있어요. 성수기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키보드도 여러분들 인테리어 시즌에 같이 동향을 관찰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사무용품, 사무용 가구 이런 것들 같이 묶여서 가니까요. 성수기 때 사람들이 키보드를 구매하려고 많이 검색할 거 아니에요. 이때 우리가 마케팅 전략을 재정비한다고 경쟁자들이 이길 수 있을까요? 못 이겨요. 성수기 때 성패는 비수기 때 얼마나 탄탄히 준비를 하느냐가 좌우하거든요. 그러니까 올해는 내가 준비를 미진하게 했어.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최대한 마케팅의 비용을 아끼고 또 시간도 최대한 세이브해서 구성원들의 체력을 잘 안배해서 비수기 때 다음 성수기를 대비해야 되겠죠.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지금 성수기 때 경쟁사들이 마케팅 어떻게 하고 있고 마케팅의 비용을 어떻게 태우고 있고 프로모션을 주로 어떻게 하고 있으며 이런 것들 면밀하게 모니터링해서 다 취합해가지고 벤치마킹을 하면 되겠죠. 벤치마킹이라는 게 여러분 한 가지 오해가 있을 수 있어 부연 설명하자면 베끼는 게 아니에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경쟁자의 경영 활동을 철저하게 분석해서 어떻게 하면은 이 경쟁 상대를 이길지 연구하는 겁니다. 똑같이 따라한다고 이길 수 있으면은 세상에 망할 사업이 없는데, 그쵸? 그러니까 무튼 그런 식으로 연구를 해서 우리가 성수기 때 어떻게 마케팅을 할지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비수기 때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비수기라서 내가 손이 놀아. 그럼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그냥 손을 놀리면 안 되고 지금까지 내가 했던 작업들 다시 이제 쭉 모아서 회고해보고 바빠질 때 허둥지둥 했던 그런 기억들이 있다면 왜 허둥지둥 어떤 식으로 했는지 멘탈이 언제 무너졌는지 언제 일을 힘들게 했고 또 누구랑 대면했을 때 가장 커뮤니케이션이 어려웠는지 이런 것들 다시 꼼꼼하게 돌아보시고 점검하셔야겠죠. 그렇게 대비를 잘 하시면 성수기 때 긴박한 상황에서 갑자기 일이 바빠지더라도 여러분들 잘 헤쳐나가실 수 있습니다. 이건 임기응변으로 하는 게 아니라 그쵸? 비수기 때 탄탄히 준비를 해서 하는 거예요. 이렇게 설명드리면 이해가 더 빠르실 수 있겠습니다. 성수기는 여러분들 시험 기간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비수기는 그 기간 동안 공부하는 시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시험 기간 때 벼락치기 하는 사람도 있지만 진짜 공부를 잘하는 친구들은 평소에 꾸준히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당연히 후자의 사람이 되시는 게 좋겠고요. 조금만 더 첨언하자면 1인 창업자들도 있으니까요. 평소에 경쟁자 조사를 꼼꼼하게 해놓는다면 가령 이제 경쟁자의 어떤 앱 서비스나 웹 서비스 이런 거에 회원 가입을 할 때 우리 보통 어떤 거 동의를 얻습니까? 마케팅 수신 동의 이런 것들 다 이제 받잖아요. FC나 이런 것도 수신 동의 다 받죠. 이런 거 전부 다 이제 번거롭다고 체크 해제하시는 분들 많은데 우리가 경쟁사의 동향을 살피는데 그거만큼 좋은 게 없어요. 네, 주로 언제 이메일로 마케팅을 하는지, 문자 푸시는 또 어느 시간대 무엇으로 어떤 형태로 오는지 등등을 평소에 잘 분석하고 계셔야 돼요. 단순히 마케팅 알림이 오는 어떤 빈도만 봐도 기본적으로 이 회사가 하루에 어느 정도 마케팅 비용을 쓰고 있는지 추정할 수가 있어요. 그 말 뜻은 뭐냐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 시장에 막 들어갔는데 저희 경쟁자가 우리 바로 앞에 뛰고 있는 경쟁자가 한 달에 마케팅 비용을 1,000만 원을 쓰고 있어. 근데 내가 성수기 때 마케팅 비용 1,000만 원을 준비하지 못하면 아무리 훌륭한 마케팅 전략을 짠다고 하더라도 그 경쟁자를 따라잡기가 쉽지 않겠죠. 이건 너무 단순한 거예요. 우리가 상위 노출을 하면은 잘 팔리는 시장에서 경쟁자를 우리가 어떻게 이깁니까? 상위 노출이 안 될 텐데. 그들보다 마케팅 비용을 더 쓰지 않으면. 이미 비수기 때에 내가 어떻게 전략을 세워서 어떻게 비용을 관리하고 어떻게 시간을 쓸지 이 계획을 세우는 걸로 이미 성수기 때 우위가 결정돼요. 마케팅을 잘하는 업체는 이기고 싸움을 하고 마케팅 준비가 잘 안 된 업체들은 이제 그 시기가 와서 부랴부랴 준비하고 대응하느라 바쁜 거죠. 이건 그 밑에서 일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겠죠. 준비가 잘 되어 있는 회사는 성수기 때 바쁘고 부단하게 움직이긴 하지만 곡식을 수확하는 달입니다. 그냥 농사 준비를 잘 못한 이제 다른 업체들은 결실은 없으면서 이 구성원들이 갈려나가기 시작해요. 그런 문제들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개인으로서 이 회사의 생산성 관리가 잘 안 돼. 비수기 때, 성수기 때 다 빡세서. 그거는 좀 구조적 문제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인이 너무 회사 안에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할 때는 지금 이직의 타이밍인지 이런 것들도 잘 고려를 해보실 필요가 있겠죠. 항상 명심하셔야 되는 게 기회비용 관점이에요. 내가 이 회사에서 보내는 1년이 다른 회사에서 보내는 1년과 과연 그 가치가 같을까? 이런 것들 항상 자문해 보셔야 되고요. 내가 좀 빡세더라도 이 회사에서 보낸 1년이 경쟁자에서 보낸 1년보다 훨씬 더 값어치가 있다면 가령 경쟁사의 3년과 맞먹는 1년이라면
그 회사에서 보내는 시간이 의미가 있겠죠. 그러나 어떤 사람은 이걸 반대로 해요. 경쟁사의 1년 동안의 경험을 3년 동안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우리는 그 사람을 뭐라고 부르나요? 물경력이라고 그러죠? 우리는 후자의 선택은 해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성수기, 비수기가 명확하고 또 365일 내일 내내 바쁘지 않아도 되는 회사인데 우리는 전략이 없이 구성원들이 계속 365일 내내 바쁘고 비수기 때는 서로 일하는 신용만 한다. 이런 회사라면 이직을 준비하시는 게 훨씬 현명한 선택이 되실 겁니다.